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203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낙교시입니다. 저는 방청으로 참여한 쩌제라고 합니다. 쩌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쩌제님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친한 형님이 쩌는 제호라고 해서 쩌제라고 그래서 붙여진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야에서 쩌셨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아는 게 없어서 딱히 쩌는 부분은 없었는데 그냥 이제 용기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름으로. 저희가 방송에 모셔놓고 처음에 소개할 거라는 안내도 안 해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데 그러게.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잠깐 소개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 주변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동네 이제 주민. 퇴근길에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 호스트 분들께 이제 붙잡혀서 처음에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밥도 얻어 먹고 이 자리에도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에서 현재 이제 약 5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이름은 나왔다고 이름은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몇 번 등장하신 적이 있죠. 네. 그럼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XG 예고를 라이브러리? 했나요? 네, 트위터에. 트위터에서 지금 방금 전에. 네, 방금 저 미리부터 우리가 이거 하겠다 예고하신 우리가 줄 알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XG 라이브러리에 백도어가 들어갔던 이 사건이 좀 오픈 소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오픈 소스 친화적인 방송으로서 그런가요? 네, 좀 그냥 넘어가긴 좀 아깝고 이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께 요약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아사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진짜 많이들 얘기하시긴 하던데 다행히 손에 잡히는 경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나오기엔 나올 좀 수도 너무 있어. 어려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치, 사실 거의 그치. 나기 직전에 붙잡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사고가 났으면 났을 겁니다. 네, 뭐 좀 진행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네. XG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스템에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시스템에? XZ 다시 버전 하면 아마 버전이 나올 거고. 그 왜 깔려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압축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그냥 보통 타로 쓰거나 네. 뭐 Gzip, GZ 그쵸?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안 쓰긴 했는데 이제 무손실 압축 라이브러리인데 200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더라고요. 저도 좀 이번에 궁금해서 저희가 뭐 글도 쓰려고 좀 자료 정리하다 네. 찾아보니까 그 옛날 2005년에 리눅스 배포판을 700메가 규모로 압축시키려고 아마 700메가인 건 제 생각에 CD에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CD보다 그렇겠죠. 커지기 시작하니까 CD에 너무 넣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압축하는 프로젝트로 뭐 투카니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XZ가 투카니라는 곳에서 배포가 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압축육을 쓰고 뭐 이제 뭐 레펠 지부 마코브 체인 알고리즘 그 LZMA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워낙 그 옛날부터 쓰이니까 뭐 그 도입 과정은 모르겠는데 이제 리눅스에 다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압축률이 좋았나 봐요. 네, 700메가로 압축을 할 수 있었다. 네, 그때 비교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GZ나 이런 거보다도 더 성능이 꽤 좋은 압축이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성능 좋은 압축 도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리눅스나 이런거나 뭐 유닉스 계열 배포판은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 정도. 근데 딱 특별히 제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네네. 보통 들어와 있다. 그거 엄청나긴 하네요. 네. 뭐 따로 써보신 적은 없죠, 사실. 저는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게 약간 없어요.
뭐 제가 직접 관심 가져보지 않았는데 이름이 이래서 그런지 네.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들어본 하고. 것 같고 XZ인데 XZ라는 걸 썼나 했는데 아 그건 GZ인가? 그렇죠. 그래서 XZ가 된 거구나. GZ의 대안이라서 XZ가 된 거구나. 그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X집 X집 그런 느낌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중간에 뭐 작업하고 초반에 만들면서 뭐 이렇게 확장자도 뭐 딴 거랑 충돌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XZ로 이제 최종 확정되면서 그때 이름을 XZ로 네네. 지었던 것 같아요. 원래 시작은 LZMA 아까 그 네. 알고리즘 압축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LZMA UTG였는데 그게 이름에 뭐 이슈가 있어서 XZ로 바꾸면서 확장자를 해서 2008년에 이제 첫 릴리즈를 실제로 한 걸로 보입니다. LZMA 일단 이름이 안 좋아요. 너무 어려워. 못 네. 외우겠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보면 이제 그 백도어 사건 터졌을 때 XZ/립 LZMA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뭔가 립만 알게 이랬는데 결국에 알고리즘이었다. LZMA가 알고리즘이고 이름은 XZ고 그리고 그게 나오면서 압축률이 좋아서 이제 뭐 다 들어갔어요. 페도라, 우분투, 데비안, 뭐 레드에 오픈수세, 칼리 뭐 이런 리눅스에 다 들어가고 그냥 기본 유틸리티 우리 깔면 뭐 컬 설치되어 있고 뭐 타르 설치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네. 제가 뭐 사족을 좀 보태 보자면은 지금 아웃사이드 노트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위에 보면 타르랑 같이 쓰잖아요. 네. 타르.gzb고 타르.LZMA 이런 식으로 썼던 것들이 나오는데 타르가 정확히는 압축 프로그램 아니고요. 그렇죠. 타르는 이제 파일들을 묶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압축 프로그램을 같이 쓰죠. 타르랑. 그래서 타르로 그러니까 압축을 그 뭔가 알고리즘 압축을 했고 타르로 묶었다.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르.gz 아니면 그렇죠. 뭐죠 XZ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쓰게 되죠. 네. 그래서 타르가 항상 붙어 있는 왜 붙어 있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죠. 리눅스 가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영경님이 맥에서 홈브루를 쓰고 있으면 XZ-utils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고. XZ 말고 저게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니 저게 XZ예요. 저게 XZ UTS예요. 기본으로 안 깔려 있는 거죠. 외계는 거니까. 그렇네요. 저도 근데 보통 홈브루를 까니까 홈브루를 까면 같이 깔린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깔려 있겠네. 저도 제가 깐 적은 없지만 깔려 있었거든요. 저도. 깐 적이 없는데 홈브루가 깔려 있었어요. 깔았다. 네. 홈브루로 뭐 루비만 설치해도 뭐 온갖 라이브러리 맞아요. 구성들이 설치가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홈브루 자체도 어쨌거나 패키징 도구니까 제가 그쵸. 받아서 풀래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설치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압축이 중요할 수 있고. 네. 그리고 XZ로 받아온 걸 풀어가지고 이제 설치하고 하려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다 프로젝트마다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이게 정확히 어떤 뭐 그러니까 취약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이게 저는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금요일 날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처음 보시면 네, 그렇죠. 지난 며칠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러네요. 지난 토요일 날 보기 시작한 것 같고 이거 뭔 얘기지?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지금 난리 났다 이러는 걸 여기저기 채널에서 하다가 저도 뭐 딴 거 하느라고 뭐 자세히 안 보고 있다가 뭐야 이거 했는데 이제 안드레스 프레운드라는 개발자가 오픈월이라는 어떤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긴 글을 썼어요. 여기가 제가 뭐 가던 곳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픈소스 세큐리티 메일링 그룹인 것 같아요. 거기에 리포팅을 했는데 처음에 내가 서버를 들어가는데 SSH 접속이 느린데 네.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는 평소보다 느린데 느낄 수 있는데 그러게. 그거를 취약점으로 의심하기 쉽지 않죠. 네. 그쵸, 느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느려서 보통은 인터넷을 의심할 텐데 그쵸. 인터넷이 느린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컴퓨터 저도 옛날에 막 조립하고 많이 하고 어릴 때 하면은 컴퓨터 소리만 들어도 부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비프만 듣고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SSH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신 게 아닐까요? 아, 그죠. 그치 이게 비프 띡 들리고 하드디스크 드드드 잉 뭔가 소리가 딱 들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SSH를 쓰시는데 네. 항상 -V 옵션인가? VV 아, 옵션 그걸 켜놓은 아. 거야. 그래서 그럴 어느 구간에서 여기 느릴 리가 이상한데? 없는데 약간 아, 그런 거 수도 느끼신 있죠. 걸 수도 있죠. 이분이 MS 개발자? 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더라고요. 개발자인데 네. 그냥 막 글을 써서 그냥 어떤 개발자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시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건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요. 포스트레스큐엘 커미터예요. 오. 네, 되게 오랫동안 포스트그레스를 커밋한 사람이라서 와. 사실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는 네네. 사람이긴 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느린 걸 하고 분석을 사실 이 글에 다 있어요. 그 뒤에는 이 글 가지고 나머지를 추가 정보한 나머지 네네네. 글들이고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사실 문제와 원인과 이걸 다 찾아내가지고 이미 취약점이 거기서부터 다 드러났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XZ가 나온 거죠. 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고 가서 뒤지니까 누가 그걸 올렸고 어떻게 커밋돼 있고 이게 다 했는데 이제 배포를 보면 그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글에 있는데 그 소스 파일에는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테스트 폴더 밑에 악성 코드 파일들이 한 2개인가 있고 그거는 평소에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컨피거라고 해서 이제 말잖아요. 빌드하잖아요. 네. 메이크 파일 빌드할 때 해당 머신이 그러니까 타겟이 GlibC를 쓰고 암64인 경우에만 그 테스트 있는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슬쩍 그걸 마지막에 슬쩍 넣었어. 네. 근데 그게 백도어 파일이에요. 네, 백도어 파일. 그래서 그 전에 그 테스트 파일만 따로 커밋을 해놓고 테스트 수정하면서 커밋해놓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아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잘 말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은 내가 그 glibc를 쓰고 암64 기반의 컴퓨터를 쓰면 XG가 설치되는 순간 내 컴퓨터에서 그게 백도어 파일이 심긴 XG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데몬처럼 뭐 실행이 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저희가 보통 제가 뭐 XG를 자세히 알진 않으니까 네. 제 거에서 빌드한다기보다 보통 네. 이제 빌드에서 네. 타볼 같은데 올려놓잖아요. 어딘가 그쵸, 이제 그쵸. 거기에 올라갈 때 그 타겟 머신이 그거면 그게 올라가 있고 난 그걸 이미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제 거에서 나랑 빌드가 되는 맞는 거. 빌드를 네. 다운 받으니까 네. 네. 이미 심겨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공급망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공급망 우리가 의존성 설치하는 뭐 GitHub도 우리의 공급망이고 뭐 레이스트리, 뭐 도커허브 이거 다 공급망이죠. 네네. 거기에 뭐 어떤 공격을 가하거나 파일 바꿔치기를 하거나 속여가지고 하는 걸 이제 보통 공급망인데 예전에 그 은행 공격할 때도 백신의 업데이트 파일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네. 좀 퍼뜨렸던 적도 네, 있는 그런 것 같고. 공급망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은 믿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렇게 공급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보던 거와 다른 형태죠. 예, 메인테이너가 직접 넣었어. 이걸 다 보는 순간 어떻게 그런 게 커밋에 그쵸. 포함된 거야? 그죠.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메인테이너가 넣었어요. 그거를 그 코드를 메인테이너가 다 넣은 거예요. 다 넣고 예. 이 어떤 놈이에요 메인테이너? 근데 그거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취약점이. 그렇죠. 이 취약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하긴 하죠. 그냥 백도어라고만 알고 백도어? 이제 그러니까 백도어라는 거 이제 제 서버에 열고 들어오는 거. 그럼 만약에 내가 맥에 그 백도어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얘를 실행하는 동안 이 누군가는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백도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심각한 거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 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5.6.0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5.6.0이 2월인가 3월에 나왔어요. 2월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에요. 네. 아주 최근에 나오고 사실 그것도 배포했더니 어디서 뭐 딴 거랑 충돌이 됐어요. 그 백도어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야 이거 뭐 충돌 났는데 하니까 얘가 가서 그걸 또 고쳐요. 그러니까 백도어를 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돌 안 나게? 저쪽은 모르고 얘만 이게 백도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백도어 이야. 안 나게 수정해서 5.6.1을 또 릴리즈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기본 유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심어지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우분투 같은 것도 이제 4월이니까 24.04가 이제 나올 때잖아요. 그쵸. 이제 들어간 거고 옛날 거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설치하는 사람이나 앞으로의 배포판. 아니면 업데이트를 열심히 네.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깔려고 준비 다 했는데 걸린 거예요. 아. 잘 몰랐으면
만약에 한 2년 뒤에 알았으면 그럼 이 우분투 24.04에만 들어갔어도 엄청나게 그쵸? 퍼졌겠네요. 네, 그러면 쭉 퍼졌죠. 나중에 알았으면 이제 그걸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네. 만약에 다 퍼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가서 이야. 뭐 백도어 열고 들어가서 뭐 뭘 하든 뭐 코인을 돌리던 뭐 아마 그런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근데 왜 느려진 거예요? 네? 왜 느려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지만 걔가 그 접속하는 것, 그러니까 안 되는 서버인데 접속 안 되는데도 하면 리젝 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한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ms 걸리는데 원래는 저게 켜지면 걔가 뭘 중간에 뭘 하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SSD에다가 뭘 해요. 그래서 SSD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서버가 설치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SSD 접속이 느려지는 거죠. 걔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지만 동적 뭘 로딩을 하겠죠. 하든 뭘 하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그 분은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서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면 뭐 테스트 서버거나 아니면 네. 최근에 설치한 뭐 그걸 해서 뭐 그게 됐겠죠. 약간 네. 릴리즈 전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했다거나 네. 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발견해서 가장 높은 거죠. 네. 일반 유저처럼 사용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것도 그 사람의 안드레스 프레운드 이 사람이 다 분석을 한 건데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좀 오픈 소스의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유틸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그 라세 콜린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2008년에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깃허브이 닫혔거든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네네. 아예 막았어요. 네. 차라리 리드 온리를 해보면 들어가서 커밋이나 보겠는데 그쵸. 아예 저장소를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고 이렇게 아. 뭐 어겨가지고 닫는다 그러고 하거든요. 네, 약관상.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그래서 리포팅한 커밋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닫혀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웹 아카이로 보면 볼 수 있는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람 혼자만 커밋을 했어요. 진짜 와. 그냥 14년 동안 네. 이 사람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고 2022년에 이 지아탄이라는 사람이 네. 나타나서 이 사람이 백도어를 심은 사람이에요. 네. 나타나서 커밋을 하는데 2020년에 2022년 정확히는 21년에 계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이 히스토리를 모르겠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깃허브를 쓴 게 아니고 네. 다른데 깃허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메일로 패치받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한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깃허브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메일로 패치도 보내고 이러고 있었고 뒤에는 깃허브를 통해서 PR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패치를 처음에 보낸 거죠. 이제 보내고 뭐 거기서 얘기가 오고 하는데 메인테너가 한 명이니까 뭐 느릴 거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글에 보면 뭐 지가쿠마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거 패치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병합 좀 해줘.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 뭐 찾아봤을 때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도 나타서 너 메인테너가 한 명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 좀 넣어줘 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작전을 해요. 근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이게 다 뭔가 한 팀이 한 놈이거나 한 팀인 것 같은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전 이 사람이 결국 메인테너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2년에 나타나신 지아탄이 라센 콜린이랑 가고 최근에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라센 콜린은 오히려 약간 물러나요 이제. 왜냐면 좀 지치기도 했고 쉬러가 사실 이번 백도어 사건으로 다시 불려 나왔어요. 주식을 취하다가 다시 끌려 나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쨌거나 이 사람이 원저자니까 다시 끌려 나왔는데 그러고는 이제 메인테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게 배포판이니까 여기저기에 뭐 참조 링크 URL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도 나타나가지고 뭐 연락처를 이제 라세콜린에서 지하탕으로 바꾸고 메일 보낸 거 바꾸고 주소도 투카니 org/xy였는데 네. 이 주소를 xz 투카니 org x 유틸즈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 그 처음 보고한 사람 그 추적에는 이 서버는 뭐 싱가포르인가 쪽에 있는 것 같다. 요 호스팅 서버는 그러니까 호스팅 서버를 바꿔버린 거죠. 네. 자기가 완전 통제권인데 그러네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통제권을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다 이걸로 바꾼 것 같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백도어 커밋을 심고 아마 라세 콜린이
리뷰를 했는지 아닌지까지 뭐 깃허브에 안 보여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혼자 자기가 메인테너 혼자니까 자기가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그냥 14년 동안 라세콜리니안 커밋만 수백 개 있고. 근데 이 사람 열심히 했어요. 이거 백도만 심은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커밋 되게 많이 했어요. 은근히. 와 빌드업 2년이나 한다고? 몇백 개 했어요. 몇백 개 이야. 했는데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커밋 5개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심고 네. 5.6.0을 릴리즈 해가지고 타보를 만들어서 올린 거죠. 근데 왜 특정 그 아까 얘기했던 어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GDP랑 암64 네. 왜 그런 애들만 타겟팅을 했어요? 그 안드레 프레우드인가가 이제 쓴 글을 보면 네. 자기 추측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 아. 같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똑같이 심으면 더 티가 나니까 네. 공격이 가장 많이 하는 것만 심어서 해놓고 아.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야 너 이상해? 난 안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약간 그런 걸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타겟팅을 따로 한 것 머리 같다. 잘 썼네. 네.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사람은. 네. 그렇게 이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5.6.1이 영. 3월 9일에 나왔는데 네.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걸린 거죠. 기가 막힌 그 SH가 느린데라는 네. 그 사람이 때문에 이야. 네, 걸려서 알려져게 된 거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막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메인테이너가 그냥 악의적이 된 거니까. 그죠, 그죠. 네, 다른 공급망처럼 이거 보안 이슈라기보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공급망 이슈라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뭐 한두 명한테 그냥 전적으로 짊어져 있는 그 오픈 소스의 지금 현재가 좀 더 문제다. 결국 만약에 이 팀이 10명 팀이었으면 그쵸. 이런 일이 발생 안 그쵸, 했겠죠. 안 했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그냥 특정 개인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뭐 이렇다. 예전에 그 SSH에서 중요한 유틸리티 하나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분이 계속 메인테인 하는데 그분이 막 생계도 어렵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코어 JS가 있었죠. 네, 러시아 개발자 코어 JS가. 네, 네. 네. 그것도 있고 허트블리드 허트블리드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허트블리드. 아, 하트블리드요? 했을 네. 때 그때 하트블리드는 오픈 SSH. 네, 그거 개발자분도 되게 열악한 상황 아니었나요? 네, 열악한 상황.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개발자보다 그냥 전체가 다 좀 한 10명이 다 아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뭐 깃허브에서도 세큐리티 스캔 돌면서 무슨 봇이 네. 이거 빨리 이거 의존성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하고 CV. 네, 네. 그렇죠. 15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CI에서 도는 그런 툴들 스캐닝 스캐닝 툴들. 툴들이 네.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건지 뭐 백도어 코드에 대한 그런 뭐 패턴들이 이미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스캐닝 툴에서는 XG를 설치하는 그런 거를 스캐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스캐닝 툴이 하는 기본적인 거 자체가 이미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툴도 하겠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툴이라기보다는 뭐 CV 몇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코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뜨는 거에 가깝지 그럼 않을까. 만약에 얘도 CV 번호가 붙으면 그쵸. 앞으로는 얘를 근데 검사하겠네요. 이제 그게 이제 깃허브에서 이미 검사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XG 코드 자체를 그쵸, 보는 그쵸, 거니까. 그쵸. 네, 그런 그리고 느낌이지 않을까요? 깃허브에서 검사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내가 메인테이너야.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수도 무시하면 있죠. 그만이다 하고 잡아낼 것 같지 하면 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런 걸 잡으면 사실 뭐 저런 거 방어하는 테스트 코드 같은 거는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렇게 그쵸. 막 걸려다면 네. 귀찮으니까 아마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그리고 약간 이런 코드를 심는 패턴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들어갔던 것도 보면은 바이너리를 심는 거잖아요. 사실 알 수 없는 바이너리를 심는 거고 거기서부터 걸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뭐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명밖에 없어서 그 단계에서 안 걸러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코드 그 레벨까지 안 보면은 그쵸. 그 바이너리가 바이너리로 조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드로 있었으면 그 당연히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이너리 심어놨는데 이게 뭔지 자체가 의심 안 받았던 또 그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의심 안 받았기도 하지만 아무도 안 받겠죠. 그쵸, 그쵸. 누가 가서 그걸 봐요. 그쵸. 근데 일단 모르겠네요. 일단 바이너리만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오픈소스 선택에서는 사실 저런 문제 아마
그 뭐죠? 그 좋아하시는 만화 XKCD. 네, XKCD에서도 XKCD에서도 아마 그런 오픈소스 글이 있는데 이렇게 블락이 쌓여 있고 밑에 요만한 블락 흔들흔들하는 이런 만화 같은 거 있는데 이제 오픈소스가 대부분 그렇죠. 이제 저희가 하면 나는 우분투 24.04를 리리즈 노트를 보지 여기서 업데이트한 걸 다 가서 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쵸.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전면에 보이는 오픈소스만 관심 있지 그 뒤에 그걸 지탱하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실제로는 대부분 한 명한테 그냥 맡겨져 있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하트블리드도 깜짝 놀란 게 뭐야 이게 전 세계가 오픈 SH를 쓰는데 10명이서 이거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 사람이 월급들도 안 받고 10년 만에 우리 처음 만나봤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게 계속 거론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긴 하죠. 그 일단 발견해 주신 분께 너무 고맙네요. 아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성함이 뭐죠? 안드레스 프룬드. 프레운드. 네, 이름이 어려운데 이분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근데 저글에서도 뭐 저글에서 있었나? 딴 사람도 그렇지만 이건 지금 운 좋게 우리가 발견한 거고 더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쵸. 더 있겠다. 그렇죠. 네. 드러난 게 하나니까 네. 쉽지 않네요. 더 있겠다. 생각보다 신기하잖아요. 이걸 하려고 2년을 그쵸. 한다고? 그쵸. 취업을 위해서도 2년을 오픈소스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걸 하려고 2년을 한다고? 근데 사실 뭔가 사례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당근마켓에서 온도를 한 80도까지 올린 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기를 한 번 치기 위해서 딱 한 번 치기 위해서 80도까지 올려보는. 왜냐면 80도쯤 됐는데 사기를 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신뢰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그건 사실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론 뭐 이게 아무래도 오픈소스도 그렇고 실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 분도 그렇고 지하탕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찾아보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했던데 소스 코드에서 이 지하탕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소스 코드에 커밋 이메일이랑 커밋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커밋에 그걸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뭔가 지하청탄이라는 게 하나 나왔다. 커밋 한 개가 우리는 청이라는 힌트를 하나 더 얻었다.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글 쓰신 분이 그 글이 있었는데 그 청이라는 게 이거는 중국에서 쓰는 이름 아닌 것 같다. 홍콩 나 다른 데 그런 데서만 쓰는 그 스펠이다. 혹시 정시 아니에요? 정시? 한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또 추적하시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익명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뭐 실명이라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지금은 이제 다들 일단은 막 이제 전 세계가 다 저걸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사실 간단한 유틸이라서 낮추는 것 자체는 쉽긴 하는데 이제 막 전수조사 해야 되고 또 뭐 한편으로는 역시 업데이트는 천천히 하길 잘했어요. 저도 업데이트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들고. 그래서 5.6. 여기 문제가 있어라는 말을 보자마자 업데이트를 했어요. 5.6.1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됐겠지 하고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저한테 멘션이 걸렸어요. 보안팀이. 그래서 너 5.6.1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쭉 멘션 걸어가지고 5.4. 몇인가 그걸로 롤백 하시는 그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업데이트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그 취약점이 있으니 업데이트 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쵸. 피해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그 XZ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나 뭐 다른 유전성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좀 많이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막 다이아드 4인가 4.0인가 영화를 보면은 그 어느 날 기점으로 뭐 공항을 해킹하고 뭐 교통을 마비시키고 하잖아요. 저제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 영화를 보듯이 이것도 이제 몰래 SSH 2년 동안 노력해서 심어놓고 이분이 뭐 한국에 뭐 그런 기관망들 다 서버들 해킹했다면은 그러네요. 진짜 한국에 그런 모든 걸 좌지우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스워드 같은 거 다 털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제로데이 공격을 안 했지?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안 느려졌을 거 아니에요. 네? 심어놓고서 그 코드가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해놨으면은
그러니까 특정 날까지 네. 뭐 물론 그런 코드 넣는 것도 힘들겠지만 당연히 네. 근데 그 걸리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랬으면 어쨌건 안 걸렸을 텐데 그게 뭔가 어쨌건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딱 걸린 거잖아요. 거죠. 네, 코드는 심어놓는데 발효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도 그냥 모르고 열심히 커밋만 더 열심히 커밋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나이 올 때까지. 이야. 무서워해야 되는 분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원래 제로데이 공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네. 제로데이 공격이죠. 특정 날 때까지 이제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하는. 그게 제로데이 공격이에요. 아 아닌가요? 제로데이 죄송합니다. 공격은 그 패치가 나오기 전에 하는 공격을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저는 낙교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뭐 D- 며칠 해가지고 그때까지 뭐 고쳐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뭐 나중에 찾아보도록. 아 그렇다고 그래요? 합니다. 아싸님 맞대요. 뒤에서 검색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특정 일에 뭐 그렇죠. 저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패치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말한다. 네. 제로데이 취약점이. 네. 어쩌면 다 포함될 수는 있죠. 네, 아직 네, 네. 패치는 안 된 거를 이제 공격하는 거를 그래서 제로데이 아직 해결되기 전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을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오픈 소스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경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냥 다 사건 조사하고 아까 막 지하탕 뭐 어떤 누구냐 놈이야?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제보도 하고 막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터져서 그 라세 쿨링이 다시 나왔어요. 이 네. 사람도 기톱 계정이 서스펜드 당했더라고요. 아. 일단 기톱에서 지금 상황을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일단은 둘 다 거기에 있던 건 사람들 것 다. 같아요. 그래서 얘도 거기 자기 못 네, 가는데 네. 결국 얘 XZ를 다시 살려줄 사람은 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공신력 있는 얘가 다시 돌아와서 블로그 글도 쓰고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FAQ 링크하고 상황 정리하고 뭐 상황 정리 이러고 있는 상황 정도고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하는데 오픈 소스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경계는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픈 소스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기 너무 쉬운 상황이. 그렇죠. 조금 오픈 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상관없지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거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돼버려서 조금 충격을 다 같이 받은. 사실 뭐 생태계가 조금 다르긴 하죠.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오픈 소스를 써왔던 사람들이고 원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픈 소스 써야 되는 이유, 약간 우분투를 써야 되는 이유, 막 그런 걸로 이제 막 SQL 서버랑 이제 SQL 서버가 아니죠. 무슨 서버죠? 아무튼 마이크로 MS 윈도우 서버 같은 거 서버요. 네. 그런 거까지 설득하고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원래 생태가 다르다 보니까 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 나올 수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예전에도 계속 그 뭐죠? 개인 컨트리뷰터나 저는 소규모 컨트리뷰터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네, 네, 네. 커지진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예전에는 그냥 개인의 문제로 그냥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했고, 예, 뭐 최근에 저희 뉴스에 다뤘나? 레디스 다뤘죠. 레디스 라이센스도 다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라이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있다고 믿고. 레디스 같은 라이센스도 뭐 오픈 소스다 아니다라고 싸우고 뭐 걔네가 오픈 소스 할 수 있게 뭐 해야 된다라고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고민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걔네는 이미 대기업이고 상장사고 대부분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그러니까 대기업끼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이게 뭐 우리가 오픈 소스의 정신으로 쟤네를 뭐 보호해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쟤는 그냥 이제 비즈니스의 세계로 간 거다. 예. 왜냐하면 오픈 소스로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정작 문제는 이 개개인 개발자들이다. 월급도 못 버는 아니면 뭐 풀타임으로 이것만 하는데 생계 유지도 어려운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까 말한 대로 꼭 생계가 어렵지 않더라도 저렇게 중요한 유틸리티가 한두 명한테 그 사람이 지쳐서 떨어지면 그냥 멈춰버릴 정도의 위태한 상태로 하는 거를 신경 쓰는 게 훨씬 중요하지. 무슨 상장사회와
그러니까 AWS랑 싸우는 게 음, 무슨 중요하냐 그게, 그런 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예. 저는 뭐 둘 다 뭐 어느 정도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채팅창에서 윤님이 오픈 소스라서 오히려 이런 게 밝혀진 거 아니냐. 엔터프라이즈였으면 아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엔터프라이즈 고소하면 되죠. 엔터프라이즈가 백도어 심으면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회사가 날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방송 전에 아싸님이랑 얘기했는데 그 이 지하탕을 누군지 발견했어요. 근데 형법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업무방해?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벌하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NSA가 XG를 쓰고 있었다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청와대를 뚫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백악관을 뚫으려고 백악관을 했다. 뚫으려고 했다. 감히 근데 그것도 국보법.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약간 그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어떤 뉴스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단기시효라고 돼 있는 문을 밀었어요. 네네네. 뭔지 아세요? 네, 봤어요. 근데 그게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넘어져서 사망을 하셨어요. 오.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래요? 그분이 약간 다리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들어오려고 한 찰나에 안쪽에서 열고 들어가니까 넘어져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의도 전혀 없었고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 기사를 들었을 때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아니고 아무튼 근데 그게 검찰이 그거를 과실치사로 걸었거든요. 과실치사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 죽였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거기서 무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그랬더니 검찰에서 과실치상으로 또 걸었어. 다치게 했다. 죽인 것까지 책임은 없지만 네. 다치게 했다. 치상으로 또 걸었어. 그래서 과실치사는 무죄가 나오고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에 1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검찰의 의지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미세윤대 밀었으면 안 걸 건데 단기세윤대 그쵸. 밀어서 책임이- 과실치사된 거예요? 그렇죠. 아예 없진 않다. 근데 밀어도 빡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건물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안 돼 있을 책임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검찰이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도 승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어쨌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국제적이라 좀 애매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미국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미국 정부기관이 피해를 봤다. 그랬으면은 이제 뭔가 그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궁금한 있지 게 않을까? 피해를 본 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르죠. 지금 취약점이 있는 거 알려진 아니에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알려진 그러니까 뭐 것만 유명한 없죠. 사건으로 뭐 어디 뭐가 털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발견됐어요. 그 털린 게 있었어도 규명하기 힘들겠네요. 이거와 연결고리를. 그럴 수 있죠. 쉽지 네. 않고. 그냥 백도어로 뚫렸다. 네. 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인지는 찾긴 하겠죠. 근데 아마. 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1급 기밀 기관 같은 곳을 또 이제 그런 어떤 소스 코드가 뚫려도 또 이제 네트워크 수준에서 또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상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보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게 이게 타겟팅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로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돌리고 싶었던 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할수록 걸리기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아직 사건이 알려진 거는 저는 아직 못 찾아본 것 같고 털렸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바로 알릴 정도의 민감함이면 이미 막았겠죠. 그러니까 당할 애들은 이 사건이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다. 여전히 모르고 백도어를 열어둔 채로 그냥 계속 뭘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씁쓸하네요. 이게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들. 전에는 그냥 공격자가 그냥 악의적으로 뭐 하킹하거나 뭐 그런 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 뭐지? 그 예전에 아까도 살짝 얘기하셨던 그 옛날에 이벤트 스트림이라는 거에서도 그것도 메인테너가 그냥 지쳐서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가 야 나 네 프로젝트 너 이거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해? 나 이제 안 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걔가 거기다가 백도어 심어가지고 코인책을 돌리다가 걸린 거 걸렸거든요. 그것도 약간 너무 오픈 소스 정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BJ 세계였으면 왜? 돈 주고 사거나. 네가 만들어 약간 이럴 그러면 그 걸렸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얘기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사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 터지고서 그게 엄청 큰 사건 아니면은 후속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물론 이쪽 업계에도 작가분들이 계시겠지만 확실히 관심은 주류에서 관심은 많이 떨어져 있다 오픈 소스라는 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긴 하죠. 돈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걸 만들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감염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저도 오픈 소스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부채거식 같은 것도 있고 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머 이 커뮤니티 안에서 느끼잖아요. 네.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예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어떤 자산이 되기도 하니까 어떤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커리어로서의 자산. 커리어로서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도 또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다뤄준 어떤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것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써주는 어떤 논픽션으로 써주는 그런 것도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어뷰저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격이 들어온 거죠 이번에. 그렇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뷰저가 이제 정확하게 짜증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문화를.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싸니 설명 들으면서 이 오픈 소스 생태계라는 곳이 제작자들, 그러니까 컨트리뷰터들의 엄청난 그러니까 선의에 엄청나게 기대고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래. 아무것도 보답을 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기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업의 생산물을 나는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도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어. 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면은 끼워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어뷰저 한 명이 이런 어떤 오염되지 않은 공간이 있네. 내가 들어가서 꿀단지가 있어. 다 먹어버려야지라고 하고 들어와 버린 거니까 참 그런 면이 참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 사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했나 이 사회가 좀 아쉽네요 그런 게. 근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안 보여요. 오픈 소스를 유지하면서 이걸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근데 뭐 막을 수가 쉽진 않겠지만 뭐 실명제를 한다든지. 실명제. 여권. 그러니까 아까 당근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익명으로 하는 거에서는 이 사람도 지금 익명으로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네. 기탁 계정을 2022년에 만든 거잖아요. 2021년. 근데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할 수 있다. 근데 내 이름을 걸고 한번 하고 이제 끝장 날 건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을 활용한다면은 무조건 한 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처음에 그냥 하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어쨌건 이 사람은 지금 2년짜리 신뢰를 쌓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노력까지 하는 케이스가 많진 않겠지만 막을 순 없다.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을 수 없죠. 터지고서 막는 거지. 예방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막을 수 있으면 버그도 막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AI가 미리 보고서 이 코드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아까 그 비슷한 얘기도 했는데 깃허브 같은 곳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 올라온 코드들을 이제 AI 분석을 돌려서 그런 이거 취약한데라고 보고할 수 있죠. 보고할 수 있는데 메인테이너가 나야. 내가 악의를 갖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봤자 뭐 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더 강하게 막을 수 모르겠네요. 깃허브이 사실 깃허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공격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유통하는 망에서 공급망에서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깃허브는 사실 딴 데도 올리면 되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망에서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AI 검사 같은 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암 진단을 하는 AI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암은 진단해. 사람보다 정확해.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찾기 힘들 수도 있죠. 이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인지 몰라. 그리고 예를 들어 이번에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폭스바겐 테스트 같은 것처럼 공급망 검사에서는
CI 그치. 툴이면 안 키고 나가면 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그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번 케이스만 경우에서 하면 배포판에서 그걸 걸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배포판에는 사실 그 수많은 어떤 테스트나 네. 그런 게 있을 텐데 결국 거기서 걸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5.6.0에서 5.6.1이 넘어간 게 네. 어떻게 보면 걸릴 뻔하다가 그쵸. 넘어오는 거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결국은 넘어갔죠. 그게 사실 보안 검사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결국 여기서 아까 그 GitHub에서 저희한테까지 오기 전에 누가 걸러내었을까 하면 가장 잘 걸러낼 수 있는 건 이 사건에서 배포판들이 배포판이다. 아니었나. 배포판들 거기에 사실 업체도 있고 페도라 같은데 사실 페도라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 심은 걸 자기네 고객한테 이제 주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우분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자꾸 제가 당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뭔가 뭐랄까 정당한 오픈소스 정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소스 정신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회든지 이제 신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근 점수가 몇 점인 걸까? 2년 동안 쌓은 당근 점수는 환산한 몇 점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걸로 아까 얘기했던 그 충돌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신뢰 점수를 보고서 더 판단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이번 사건 보면 신뢰 점수 2년 동안 쌓아오면 되죠. 2년도 짧은 거지. 이거 신뢰 점수 높다니까요? 와 이거 2년 동안 새 메인테이너구나 이러고 봤어도 저는 넘어갔다 이거 분명히. 2년도 짧은 거죠. 야, 5년 아니면 2년도 짧은 거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아마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교차 검증하는 뭔가 이 프로젝트 혼자 하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뭐 2년 정도 아이디 맞는 지 2년이고 실명이 불명확하다. 그런 식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뭐 보편적이진 않지만 한동안 자기 프로필을 드러내는 것도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네. 실명을 드러내는 거. 그런 한참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한 이유도 이제 자신의 그런 걸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기보다 이제 한국 밖에서는 본명으로 실명으로 트위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 게 다 그런 컨텍스트지 않나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보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좀 그냥 제가 뭐 트위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제 오픈소스 그러니까 최근에 오픈소스 분위기가 조금 저도 흉흉하다고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익스프레스 사건 같은 그 스팸 PR 사건 그 얘기했었나요 여기서? 아니요 안 했던 거 같아요. 뭔지 몰라요. 어떤 외국 유튜버인데 한 구독자가 한 13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하면 익스프레스라는 노드.js 웹 프레임워크를 자기 거에 포크하고 거기서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는 사람은 포크와 원조 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전부 다 익스프레스에 가서 그 똑같은 짓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리드미를 업데이트하는 PR이 수백 개가 그냥 쌓여서 하루 종일 메인테이너들이 그걸 눌러서 닫기를 하고 있는 거면서 막 트위터에서 막 이제 분노해. 이거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이거? 어떻게 취업하는 법. 예? 빅테크에 취업하는 법. 뭐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유튜브 그 강좌는 잘못하진 않았어요. 들어서 봤거든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아예 잘못했나 했는데 그 사람은 잘했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안 해. 그래서 사실 그 사건 벌었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야 오픈소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지 마야지. 세상 바뀌었어.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오픈소스 좀 하세요. 관심 가지세요. 기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 또 취업붐도 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약간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오지 마. 그냥 원래 하던 길인 사람끼리 할게. 그냥 일부러 그냥 관심 없다는 사람 일부러 관심 만들어서 오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또 오는데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 사람 피곤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죠. 그런 오픈소스 일들이 자체가 아까 뭐 낙교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주는 것도 있긴 있죠. 돈과 명예를 바로 주진 않지만 업계에서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내 커리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신경 쓰면서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미 많지 않을까요? 많이 많을 있을 거라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사실 이쪽 커뮤니티도 지금 아까 XG 같은 게 메일링 리스트에서 한참 PR 올리고 했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네. 사실 거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긴 그쵸, 하거든요. 그쵸.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메일링 보이지도 않는데 웹에서 거의 검색 안 되거든요. 네네. 그걸 뭐 따로 진짜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해서 보지 않는 한, 그렇죠. 뭐 그분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써서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엔 아니, 그리고 그거 들어가면 옛날 게시판도 아니고 이렇게 본문 있고 밑에 제목만 이렇게 뭐죠? 엔터 표시 같은 거 있으면서 네. 댓글 회신이 있다고 있고 네. 다 제목만 써 있잖아요. 누르면 또 이동해서 얘만 보이고 아. 이렇게 한꺼번에 펼쳐 보이지 않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하는 아, 거지? 진짜 올드스쿨. 그렇죠. 네. 이게 파악이 되나?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막 전 거에 회신한 본문도 같이 있고 맞아, 그래서 맞아, 더 맞아. 헷갈려요. 네. 누가 뭘 얘기한 건가? 뭐 이런. 사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 얘기는 GitHub 정도면 되게 모던하고 그런 대화 툴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완전 다른 생태계에 있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저 XG에 아까 만드신 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뭐 돈을 더 벌고 싶다든지 인정받고 그런 쪽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더 어려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모르겠네.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런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도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매하죠. 이분이 기부를 더 많이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확실히. 근데 그러네. 진짜 신기한 거는 그런 뭔가 이 깊게 파고 들어가고 보니까 그런 생태계 위에 우리 모든 게 다 올라가 있더라. 거기에 다 올라가서 모든 그런 그림 있잖아요. 뭔가 되게 작은 게 되게 아까 큰 얘기하셨던 XKCD의 만화. 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트위터 보면 잔디 신기 안티 패턴이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글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슬픈 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슬프고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인가? 그냥 사실 그냥 가짜인 건 오히려 저는 있는 게 오히려 보기 더 편하. 딱 보는 순간 뭐야 그냥 심기 위해서 한 거구만. 그거 오히려 구분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인가? 사실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예전에 한참 부트캠프 모든 부트캠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이제 부트캠프들에서 이력서 만들어주면서 그 뭐지 이제 프로젝트 했던 것들 다 거의 복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내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어뷰징 패턴들이 생기는 것 같고 거기서 또 오픈 소스 생태계랑도 충돌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뷰징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어뷰징이 생기면 피곤하죠. 사실 뭐 잔디 신기 어뷰징 시작하면 그다음 예전에는 잔디 신기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라고 한눈에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커밋을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잔디 신기 하지 말라고 하고 뭐 깃허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잔디 심기 하지 마라. 깃허브에서 뭐 하지 마라. TIL 쓰지 마라. 뭐 리듬이 꾸미지 마라. 뭐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면? 블로그 글 쓰지 말아. 그렇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쓰라고 말한 거나 쓰지 말라고 하는 거랑 뭐 같은 얘기가 네. 그쵸. 맞아요. 좀 착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자. 저 질문 안 있으니까. 네. 이정희님이 잔디 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공감 잔디는 공감. 말에 공감한다. 네네. 저 공감 잔디라는 마침표가 있는 겁니다. 마침표. 네네. 네, 그리고 뭐 저도 학생인지 이제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잔디를 심어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잔디 심고 하는 사람들은 막 전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나를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취업을 하려면 뭐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는 건데 다들 되게 키치한 부분 그냥 잔디를 심는다. 왜 저런 애들은 잔디를 심어가지고 내 기분을 거스리지? 이런 것에 약간 되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맞아요. 네. 저야말로 잔디 심기 달인이었는데 그때 아웃사이더님이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일은 안 하고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 돌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럼 매일매일 한 개씩 심여.
하나씩 꼭 있어. 아. 그래서 저희 그 블로그 갱신하는 그런 네. 거였거든요. 저희 같이 일할 때 연말에 네. 기념한다고 네. 그 아, 깃허브 그 잔디를 컨트리뷰션 그 3D로 만들어서 프린트했거든요. 네, 이렇게. 판판에 낙연님 거는 딴사람도 이렇게 올랐다 올랐다 하는데 판판 뭐야 이게 제로가 아닌 거잖아요. 제로가 아니니까 한 칸 올라와서 이야. 판판 해가지고 어비죠. 솔직히 이걸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 표현을 하지 말까요? 이런 생각. 제가 코딩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뷰저죠. 진짜 어뷰죠. 작가님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뭐 잔디 심기 하기 위해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근데 좀 보면 뿌듯하죠. 뿌듯한가요? 회색보다는. 회색보다는 또 할로윈 대회하면 색깔 바뀌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잔디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맞아. 글자도 새기고 하트 그리고 하트 뭐 이런 그리고 맞아요. 재밌는 거 많죠. 네. 오늘 XG 라이브러리의 그 백도어 심기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조사하느라 좀 고생하셨겠어요.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하고 뭐 딴 데서도 근데 여기 사실 정리된 글이 많아서 또 요즘은 또 다 뭐 영어 그냥 안 읽잖아요. 다 자동 번역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씩 보면서 좀 했고 사실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오픈 소스나 이런 쪽에서 좀 되게 큰 사건이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좀 자세히 정리를 좀 해보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쩌제님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이제 자주 시청했고 저도 뭐 얘기도 많이 항상 들어왔고 또 저희가 언급도 많이 했고 언급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나오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몰랐고 다음에 뭐 제가 더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네. 오늘 갑자기 퇴근하는 길에 끌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